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혹시 삼성을 이긴 남자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4년 전 대학 측의 갑작스런 강의 배정 취소로 강사직을 잃은 뒤 2년 동안 처분 취소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끝에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명됐던 류승환 박사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류 박사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했다가 성균관대로부터 다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균관대 결국은 삼성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인 것인데요. 이 소송 끝에 류 박사가 최근 1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류승환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먼저 1심이긴 하지만 승소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번 1심 재판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학 안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다, 이런 그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예. 이 성균관대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 입장은 안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근 1년 가까이 심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판결이기 때문에, 예. 대학에서 이 정도 충분히 존중하고, 교육기관인 대학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얘기 들으신 건 없고요, 아직까지? 예. 이게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 받고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이후에 학교 측이 좀 반응이 나올지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지나간 일들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한 2년 동안 시간 강사 처우 개선과 강의 배정 취소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벌이셨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일단 저희 지도 교수께서 강의를 배정했는데, 예. 대학 본부에서 이제 그 사람은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의를 중단시키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건 그 학자들의 고유 권한인데 대학 본부에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가지고 권력처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던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강의 배정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공문이나 문서로 이렇게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단지 제가 전화상 들었던 것은, 예. 2000년도에 우리 대학에서 출교 학생 4명을 징계하고 4명 출교시키고 등 한 20여 명을 징계한 사태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학생들의 처벌을 반대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조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괘씸죄에 걸리신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2년간의 1인 시위 무척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또 그 기간 동안 유 박사님을 버티게 한 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해고를 당해보니까 쌍용 자동차 조합원들이 많이 자살을 하셨던데, 예. 그 심정이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의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순한 해고가 아니고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박탈되는 거라서 한국에서 해고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너무 안 돼 있구나. 예. 이런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죠. 예,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1930, 40년대 진보적인 학자들인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저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이라든지 또 분단을 막고
통일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다가 다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들이 한 분도 대부분 다 무덤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뭐 저는 아주 편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예.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구호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 많이 공감하셨던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이 되셨다가 2달 정도 뒤인가요? 다시 해고를 당하셨는데 예. 이 해고 사유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밀린 논문을 쓰려고 저는 이제 여념이 없었는데 예. 그동안에 저 사건을 몇 번 취재했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학교하고 합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이제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합의의 내용을 강의를 준다는 보장을 안 했는데 예. 강의를 확실히 학교에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학교가 이제 개인에게 굴복한 인상을 예. 주었다. 2번째는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 삼성 CEO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 사유로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예. 이제 성균관대가 아무래도 재단이 이제 삼성 쪽이다 보니까 삼성 CEO를 비난하는 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는 봤다는 거죠. 예. 인터뷰에서 그 삼성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주로 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 표현이 들어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삼성이라도 민심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고 덕을 쌓아야 된다. 아마 예.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성균관대 학교에서 그 삼성이라는 존재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뭐 든든한 재단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 초기에는 굉장히 든든한 재단, 그러니까 든든한 재단이고 체벌의 위상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시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은 이게 학문의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근학 이념을 부연하는 문제 이런 데서 이거 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성균관 의대가 삼성의료원이 성균관 의대 부속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실제로는 마산 삼성병원만 성균관 의대 부속병원으로 또 마지 못해서 한 3년 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협력병원이라고 해서 아무 관계도 거의 사실상 관계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부속병원으로 삼성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하겠다는 초기에 물론 구두 약속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고당하신 뒤에 이제 소송 제기하셨고요. 문제는 이 소송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학교 측에서 개입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 자기네는 아무 책임이 없다. 자기네들은 모르는 일이다. 대학 본부에서는. 예. 그 다음에, 저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사유를 해서 해고를 했다.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아예 근로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계약은 연구소 연구원 임용은 학교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나와서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죠. 성균관대의 주장이었단 말씀이죠. 예. 임용은 누가 했습니까? 임용을 이제 소장하고 계약한 거기 때문에 연구소 소장이 한 것이지 예. 성균관대 총장이 한 것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이 한 행위지만 성균관대 총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학교에서. 그 연구소 소장님이 자영업자입니까? 아니, 교수님인데, 예. 그리고 그 소장은 이제 이사장이 임명하는 학교 교내 연구기관임에도,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긴 하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근로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참 아주 곤란했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여러 두 번째는, 증인신문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방해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방해라기보다 이제 학교 측에서 그 학교 쪽 교수님을 증인으로 학교 쪽에서 신청하고, 예. 그래서 판사님 좀 의아해하시더라고. 왜 우리 쪽에서 증인으로 신청하면 몰라도 학교 쪽에서 그 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하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정작 증언하러 오셔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 시간을 계속 지연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소송이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 거죠? 소송 자체는 한 11개월 걸렸습니다. 11개월 걸렸고, 예. 이제 1인 시 하신 기간까지 하면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요. 예. 학교 측의 입장을 뭐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네. 1심이기는 하지만 이기셨습니다. 복직됐을 때도 남다른 소회가 있으셨을 텐데, 이기고 나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좀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는 제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담담했고, 단지 이제 이렇게 힘들게 같은 문제로 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다른 강사 선생님들, 지금도 이제 소송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성균관대와 싸우시는 동안에 프로젝트 류라는 학생 모임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 블로그에 그 유 박사님 소송 관련 일정 이런 거 올린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고 어떤 도움 받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프로젝트 류는 성균관대 학생들인데, 저하고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그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소송, 정신적으로 도와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제가 학교에서 소송 기간 중에 이제 제 연구소 논문을 쓰고 있는데 책임을 컴퓨터에 다 강제로 드러내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난감했는데, 학생들이, 프로젝트류 학생들이 수업 빈 시간을 이용해서 제 연구소 앞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교대로 지켜주는 바람에 제가 논문을 한편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학생들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고,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었습니까? 예. 예. 강의를 잘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나서서 예. 많은 도움을 주고. 학생들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예. 이번 법원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엿주지를 못했는데, 뭐 핵심적인 사항이야 이제 해고는 무효다, 복직시켜라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다른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저도 뭐 그 정도 일단 선고에서는 그 정도 얘기만 들었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이런 얘기가 있은 거로 기억합니다. 예. 지금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밀린 임금이라는 게 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박사학위 딴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의 뭐 급여라고 봤을 때 물론 이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예. 그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하는 시위를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점에 그 대학의 시간 강사들의 처우라는 것, 생활이라는 것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신분적으로 시급 알바하고 똑같습니다. 시급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겉으로는 시급이 5만원, 1시간도 5만원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일주일에 3시간밖에 수업을 못 하는 데다가, 그거조차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사들을 이렇게 불안정한 지위에 몰아넣음으로 해서, 대학에서 양심껏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 교원지 회복이 우선돼야 됩니다. 거의 지금 전국 대학 교육의 절반을 맡고 있는데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강사도 교원이라고 규정해놓고 그 하위 조항에서 14조 2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항을 본다로만 고치면 강사들의 각종의 처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으나 한국에서 알고는 있지만 계속 처우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문제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악법 단서 조항만 폐기하면 된다. 를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강사 교원지가 박정희 때 유신을 위해서 강사의 교원지를 박탈한 것이라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학의 민주화가 불가능하고 대학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겪었던 대로 군사 독재에서 지금 사회가 민주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재벌 독재로 이렇게 후퇴했는데 그 후퇴하는 역행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학과 언론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강사 교원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 아마도 유 박사님과 같은 생각을 또 갖고 계시고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유 박사님이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싸우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가지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나가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로 손잡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대학 캠퍼스 내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해결책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한 유성환 박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